고층 빌딩의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미니어처처럼 펼쳐져 있었다. KMG 그룹의 최고 경영자 강민혁은 이 광경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70층 사무실 벽에 걸린 복잡한 기업 합병 분석표에 고정되어 있었다. 회사를 뒤흔드는 적대적 M&A 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위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다. 이사회는 불안정했고 주요 주주들은 침묵했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을 압도하며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격렬한 논쟁과 브리핑 끝에 강민혁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내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그는 계산적인 정확성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실패란 선택지에 없었다. 복잡한 합병 구조와 위장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모든 정신을 쏟았다. 그는 거대한 체스판을 앞에 두고 있는 체스 챔피언과 같았다. 각수는 신중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0층에 도착한 그는 복도를 따라 개인용 화장실로 향했다. 이 공간은 그의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예술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평소라면 이 공간의 압도적인 고요함이 그에게 평화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낯선 존재들이 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갖췄다. 그곳에는 3명의 어린 소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손을 씻는 세면대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작은 등은 젖어 있었다. 민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관찰했다. 아이들은 약 8살 정도로 보였다. 소년들은 그의 존재를 인식하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익숙했다. 그의 얼굴에 축소판이었다. 소년들의 눈동자, 콧날, 인매, 심지어는 이마를 덮고 있는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그의 젊은 시절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가 3명의 어린 아이로 나뉜 것 같았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소녀는 특히 그와 닮았다. 그는 침착하고 똑똑해 보이는 표정으로 민혁을 응시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민혁은 충격을 감추려 노력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했다. 너희들은 누구고 왜 여기에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젖은 손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화장실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민혁의 내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민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세 아이를 차례로 훑었다. 그는 그들의 DNA를 즉시 분석하고 싶었다. 너희 어머니는 누구냐? 그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 질문에 소년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가운 철벽으로 변했다. 그건 아저씨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소년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거절은 민혁의 오만함과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강민혁은 이제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 아이의 놀라운 침착성과 그들의 대담한 거절은 그들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철저한 훈련을 시켰음에 틀림없다. 그는 분노 대신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그의 삶에 던져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보안팀을 부르려던 것이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즉시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한눈을 판 그 짧은 순간에 소년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로 통하는 길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소녀는 창문을 열고 능숙하게 빠져나갔다. 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민혁은 급히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다. 아이들은 바로 옆 건물로 이어지는 비상 연결 통로를 따라 민첩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치게 정확하고 빨랐다. 민혁의 보안 시스템은 이들을 탐지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그의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전체에 봉쇄 명령을 내리고 모든 CCTV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사라지는 소년들의 모습을 보며 있고 지냈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서연, 8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여자. 그녀는 뛰어난 보안 전문가이자 그의 첫사랑이었다. 소년들의 움직임은 그녀의 전술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위험을 예측하고 빠져나가는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은 변함없이 차가웠다. 그는 MA 위기를 잠시 잊고 자신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한서연의 사망사고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강민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끊자마자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으로 보안 영상을 띄웠다. 그는 70층의 모든 카메라 기록을 즉시 불러왔다. 그의 눈은 세 개의 작은 점들이 그의 화장실 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했다. 그의 보안팀은 건물을 철저히 봉쇄했지만 그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미궁 속으로 사라진 유령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가 예상한 어떤 경로도 따르지 않았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보안 책임자가 급하게 민혁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KMG 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회장님, 저희가 모든 층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70층에서 사라진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보안 책임자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불가능은 그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보다는 왜 그럴 수 있었는가에 집중했다. 소년들의 침착하고 영리한 눈빛, 그리고 그들의 신체적인 민첩함이 다시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의 이름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한서연, 8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여자. 그녀는 민혁의 대학 시절 연인이자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 서연은 건축을 전공했지만 보안 기술과 정보학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항상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복잡한 탈출 경로를 그려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다. 그들은 헤어지고 나서도 좋은 친구로 지냈다. 하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민혁은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새아이의 탈출 경로를 보니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들은 그녀가 설계한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KMG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농락했다. 민혁은 차가운 결심을 내렸다. 그는 보안 책임자에게 물러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대적인 무게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는 자신을 신뢰하는 신복인 박 이사에게만 연락을 취했다. 박 이사는 그림자처럼 민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민혁은 그에게 즉시 지시했. 박 이사, 8년 전 한서연의 교통사고 파일을 다시 가져와라.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해라. 그리고 그녀의 모든 금융거래와 연락 기록을 추적해라. 그녀의 사망 이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라.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감시하라. 이 작업은 극비로 진행해야 한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감정들을 정리했다. 그가 느끼는 것은 충격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녀의 자식이라면, 그들은 왜 그에게 나타났는가? 왜 그녀는 8년 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는가? 이 모든 것은 그가 현재 직면한 적대적 MA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는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MA건에 대한 대응책을 수정했다. 그는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배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서연과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을 먼저 찾아야만 했다. 그들이 그의 자식이라는 확신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했다. 한편 서울 시내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한서연은 새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식탁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하루 동안의 모험을 이야기했다. 엄마, 그 높은 빌딩 화장실은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한 아이가 말을 꺼내자 서연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만 이야기해. 서연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오늘 강민혁을 만났다. 서연은 이미 아이들의 미션을 통해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8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 그녀는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의 정보원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강민혁이 당신의 사망 파일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팀이 당신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차분하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내일은 다른 곳으로 여행 갈 거야. 아이들은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냉철함과 집요함은 그녀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그와의 필연적인 재회를 준비해야만 했다. 동시에 민혁은 그의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조사를 계속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증거들을 분석했다.
모든 조각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8년 전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가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은 그가 찾아내야만 했다. 강민혁이 자신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한서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의 적수 이정우 부회장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KMG 그룹의 주식은 갑작스러운 공매도 물량에 휩싸이며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금융계의 야심가이자 잔인한 승부사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민혁의 아버지와 오랜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이제 민혁을 쓰러뜨려 KMG 그룹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민혁의 아킬레스건을 노렸다. 민혁아, 네가 그 여자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길 거다. 이정우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비아냥거렸다. 민혁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정호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님, 저는 동시에 여러 개의 체스판을 운영하는데 익숙합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모든 수를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혁은 이정호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정호의 공격이 일반적인 시장 교란을 넘어 개인적인 복수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정호는 그가 한서연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민혁은 그의 내부 정보망에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는 이정호가 KMG 내부의 배신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한서연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민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민혁이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동원한 자원과 그의 다음 행보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력은 민혁의 그것에 필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망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느꼈다. 서연은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8년 동안 숨어 지낸 이유가 바로 이정호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고 그녀가 거절하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서연은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죽음을 가장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정호가 민혁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이정호가 민혁과 자신, 그리고 아이들을 모두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혁은 박 이사에게 한서연의 사망 파일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박 이사는 놀랍게도 그 파일에서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사건 현장의 기록은 조작되었고 시신 확인은 DNA 검사 없이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한서연의 죽음을 너무나 쉽게 믿게 만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민혁은 분노했다. 그들은 서연을 죽였다고 믿고 있었다. 민혁은 이정호의 주식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즉시 반격에 나섰다. 그는 KMG의 자회사들을 동원하여 이정호의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상대방을 덫에 빠뜨리는 공격이었다. 이정호는 민혁이 자신의 도발에 무모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민혁의 침착하고 전략적인 반격에 당황했다. 이정호는 민혁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민혁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한서연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정호가 서연과 관련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에게 한서연의 사망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이정호를 압박하려 했다. 이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민혁은 한서연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그녀가 보냈던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했다. 메시지는 복잡한 암호로 되어 있었지만 민혁의 천재적인 두뇌는 이를 해독해냈다.
메시지에는 서연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주저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어두운 밤거리를 달렸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8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녀와의 추억,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고통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숨겼는지 묻고 싶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건물은 허름해 보였지만 민혁의 직감은 이곳이 그녀가 숨어 지내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한서연의 아파트 문이 열렸다. 문 뒤에 서 있던 여자는 8년 전 민혁의 기억 속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 그녀의 얼굴은 고독과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강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칼날 같았다. 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모하게 그녀를 찾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은 민혁의 시선을 읽고 차갑게 말했다. 아이들은 지금 없어요. 당신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민혁은 재빨리 발로 문을 막았다. 할 이야기가 많아. 왜 사라졌지? 왜 나에게서 이 모든 것을 숨겼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그 아이들은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유전자와 내 유전자가 결합된 완벽한 결과물이죠.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을 낳아준 여자에게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숨긴 것에 분노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과 함께 찾아온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혁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예상과 달리 따뜻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장난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왜 그날 내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민혁은 그녀에게 물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했어요. 당신이 나를 찾았다면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이정호는 당신을 이용해 나를 제거하려 했을 테니까. 그녀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정호의 잔인한 야심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8년 전 사고의 진실을 설명했다. 이정호는 그녀의 재능을 탐내서 그녀를 고용하려 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그녀를 살해하려 했다. 그녀는 겨우 살아남았지만 그녀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죽음을 가장해야만 했다. 그는 당신이 나의 사망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었다면 당신을 제거하기 더 쉬웠을 거예요. 민혁은 이정호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그의 사랑까지도. 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이정호는 그가 자신의 아들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을 노릴 것이 틀림없었다. 민혁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모든 힘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정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막았다. 복수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해요. 당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민혁의 본능적인 복수심을 이해했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민혁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그녀는 그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랐다. 민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진정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정호는 민혁의 분노를 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할 것이다. 민혁은 서연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그는 이정호의 공격을 막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정호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과 아이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 내가 당신들을 보호할 거야. 서연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그녀는 민혁의 보호를 거부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을 지키려 했다. 당신은 여전히 그때처럼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군. 민혁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혼자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민혁과 한서연이 아파트 안에서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풀고 있는 바로 그때 이정호 부회장의 공격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KMG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KMG의 신규 반도체 기술은 보안 결함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언론에 유출되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이정호는 민혁이 한서연과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이 정보를 이용했다. 민혁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전략적 사고는 즉시 이정호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이정호는 민혁을 당황하게 만들어 실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정호는 민혁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민혁은 이 공격을 막아내야만 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정호의 잔인함과 음모에 대해 설명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이정호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민혁을 공격하기 위해 이 정보를 이용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민혁에게 말했다. 이정호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는 당신과 나를 모두 제거하려 할 거예요. 그녀는 그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하려 할수록 그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막아야 해.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 당신이 나를 도와야 해. 민혁은 서연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혼자서는 이정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정호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의 정보력과 뛰어난 전략적 사고는 이정호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민혁을 돕는 것이 아이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혁이 혼자서 이정호를 상대하다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눈에서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기로 결정했다. 좋아요. 당신을 도울게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가 왜 우리를 노리는지 알아야 해요. 그들은 함께 이정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이정호의 모든 금융거래와 사업 프로젝트를 조사했다.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정호는 과거에 민혁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한 연구팀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다. 그 프로젝트는 민혁의 신기술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정호는 민혁의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다. 민혁은 자신이 이정호의 복수극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정호는 KMG 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 민혁의 아버지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서연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이정호가 얼마나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이정호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복수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민혁에게 말했다. 이정호는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어 실수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해요. 그녀는 민혁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민혁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그녀는 그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혁에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민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정호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고 그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이정호의 공격에 대한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정호가 KMG 그룹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그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들은 이정호를 덫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민혁은 서연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서연은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이 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요.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서연과 3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정호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다. 강민혁과 한서연은 이정호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위해 서울의 한적한 비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곳은 서연이 자신의 정보 작업을 위해 구축한 곳으로 첨단 장비와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하며 그녀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대답 없이 이정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정호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협력을 알지는 못해요. 그는 당신이 나를 보호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믿는 거죠. 서연의 분석은 정확했다. 이정호는 민혁이 감정에 휩쓸려 무모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예상을 깨야 해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목표는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노출시키는 것이야. 그는 KMG 그룹을 파괴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내야 해. 민혁은 서연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분석에 동의했다. 그들은 이정호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복잡하고 위험했다. 민혁은 이정호에게 KMG 그룹의 주요 기술 정보를 넘겨줄 것처럼 위장해야 했다. 이는 이정호가 오랫동안 노려왔던 것이었다. 이정호는 민혁이 KMG 그룹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항복했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는 이정호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가 그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미끼가 되어야 해요.
서연은 민혁에게 말했다. 이정호는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도울 거예요. 우리는 그가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가 당신에게 그의 모든 비밀을 말하게 만들어야 해요. 서연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녀는 이정호의 심리를 이용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정호는 민혁의 주식 방어가 예상외로 강력하자 당황했다. 그는 민혁이 한서연과의 관계에 흔들려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냉정하고 강력했다. 이정호는 민혁이 자신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그는 민혁이 자신을 역으로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정호는 민혁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강민혁, 항복해. 네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나는 너의 약점을 잡고 있어.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나는 KMG 그룹을 원해. 그리고 네가 그 여자와 함께 도망칠 수 있도록 허락할게. 이정호의 제안은 민혁의 분노를 자아냈다. 하지만 민혁은 감정을 숨겼다. 이정호 부회장님, 저는 KMG 그룹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민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혁의 말은 이정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혁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민혁은 이정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들의 만남은 겉으로는 협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민혁이 이정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시작이었다. 민혁은 이정호에게 KMG 그룹의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락했다. 이정호는 민혁이 항복했다고 믿으며 기뻐했다. 그는 민혁의 기술 정보를 이용하여 KMG 그룹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민혁이 그에게 가짜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혁과 서연은 이정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정호가 그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도록 유도했다. 그들은 이정호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정호의 몰락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민혁과 서연은 이제 한 팀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이용하고 약점을 보완했다. 민혁은 그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하고 서연은 그녀의 정보력과 전략적 사고를 이용했다. 그들은 이정호의 오만함과 무모함을 이용하려 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이정호를 막고 그들의 미래를 되찾을 것이다. 강민혁과 한서연의 계획은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경제 포럼이 그들의 무대였다. 민혁은 KMG 그룹의 새로운 기술 발표를 위해 이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정호의 눈에 띄게 행동했다. 그는 언론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마치 KMG 그룹의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이는 이정호가 오랫동안 노려왔던 기회였다. 이정호는 민혁의 행동에 방심했다. 그는 민혁이 그에게 항복하고 KMG 그룹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민혁을 만찬에 초대했다. 강민혁, 자네는 결국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내 약점을 알고 있어. KMG 그룹은 이제 내 것이야.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부회장님,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민혁이 이정호와 대화하는 동안 서연은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모든 카메라와 서버에 접근하여 이정호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키보드를 오갔다. 그녀는 이정호의 모든 비밀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정호가 KMG 그룹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서연을 돕고 있었다. 그들은 이정호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의 통신 내용을 가로채고 있었다. 그들의 천재적인 두뇌는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고 이정호의 계획을 예측했다.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돕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었다. 갑자기 서연의 노트북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정호가 KMG 그룹의 서버에 접근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이 가짜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얼굴이 굳어졌다. 이정호는 민혁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분노할 것이고 그는 그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민혁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서연은 즉시 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정호가 당신을 눈치챘어요. 도망치세요. 민혁은 메시지를 받고 즉시 만찬장을 떠났다. 이정호는 민혁의 행동에 분노했다. 강민혁,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너는 죽은 목숨이야. 이정호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민혁을 추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민혁을 제거하고 KMG 그룹을 차지하려 했다. 민혁은 호텔의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쳤다. 그는 경호원들의 추격을 따돌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정호가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찾을 거야. 내가 당신을 보호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정호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민혁은 호텔 로비로 달려갔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민혁은 당황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때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호텔 뒤편 주차장으로 와요. 서연의 메시지였다. 민혁은 안도하며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은 주차장에서 서연과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호가 당신을 추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해요. 서연은 말했다. 민혁은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정호의 경호원들을 따돌리며 도망쳤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서연과 3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강민혁이 운전대를 잡고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의 휴대폰으로 이정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민혁, 네가 사랑하는 아들의 안전을 원한다면 KMG 그룹의 모든 권한을 포기해라.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강민준, 새 쌍둥이 중 한 명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의자에 묶여 있었다. 민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정호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노렸다. 서연은 민혁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혁은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 그녀는 이정호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정호에게 가야 해요. 내가 그를 상대할게요. 안 돼. 내가 갈 거야. 민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나를 원해. 내가 가면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이정호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그는 그의 아들을 구하고 싶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내 싸움이야.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 나는 돌아올 거야. 하지만 서연은 민혁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정호는 당신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함께 싸울 거예요.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민혁은 이정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정호 부회장님,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KMG 그룹을 포기할 겁니다. 저의 아들을 돌려주세요. 민혁은 이정호의 오만함을 이용하려 했다. 그는 이정호가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고 그가 방심하게 만들려 했다. 이정호는 민혁의 항복에 기뻐했다. 강민혁, 현명한 선택이야. 나는 너를 존경해. 이정호는 민혁에게 KMG 그룹의 기술개발센터로 오라고 지시했다. 그곳은 이정호가 KMG 그룹을 파괴하기 위해 준비한 곳이었다. 민혁은 서연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차 안에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정호의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민준을 구출할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이정호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려 했다. 그들이 기술개발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정호는 민준을 인질로 잡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 KMG 그룹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너의 아들을 돌려주겠다. 이정호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은 이정호의 말에 따르는 척했다. 그는 이정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이정호는 휴대폰을 받고 민준을 풀어주려 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행동했다. 그녀는 갑자기 이정호의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혁은 이정호의 방심을 이용하여 그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이정호에게서 민준을 구했다. 그들은 함께 이정호의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도망쳤다. 그들은 이정호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이정호는 그들의 행동에 분노했다. 강민혁, 너는 죽은 목숨이야. 나는 너를 찾아서 파멸시킬 거야. 이정호는 소리쳤다. 하지만 민혁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품에 안고 서연과 함께 도망쳤다. 그들은 이제 안전했다. 그들은 이정호의 함정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이정호의 오만함을 이용했다. 그들은 가족을 지켰다. 이정호의 함정에서 벗어난 강민혁과 한서연은 민준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다. 민준은 놀랐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아빠, 엄마, 괜찮아요. 민준의 말에 민혁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정호는 민혁과 서연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KMG 그룹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고 언론을 이용해 민혁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는 민혁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그는 민혁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혁이 한서연과 아이들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